오늘 제가 받은 내용은 파킨슨 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 의료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활 의료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재활 의학이라고 한다면 의학적 지식이 기반해서 다양한 환경과 건강 상태를 가진 각 개인의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일련의 의료 서비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많이들 좀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다 또는 운동선수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다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그 기능이 떨어진 누구나에게도 어떠한 건강 상태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한순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질환 전주기, 생애 전주기에 걸쳐서 필요하며 내과적 약물 치료나 외과적 수술적 치료와 함께 현대 보건 의료의 핵심적인 의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치료, 그다음에 증상과 합병증을 진료하기 위한 치료들을 했다면 이제는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유지하고 최적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는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의료는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치료 또는 운동선수를 위한 치료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퇴행성 만성 건강 상태에 대해서 개인의 독립성을 비롯한 최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활의료이고, 이러한 재활의료가 아직 모든 의료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미충족 재활의료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의료의 특징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한 명이 이러한 일들을 모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환자의 질환이나 어떤 장기를 보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생애와 질환 전주기에 걸쳐서 재활의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는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잘 알듯이 병원에서 가장 많은 직역과 함께 일하는 전문의입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사회사업, 간호, 그 영양사, 기타 그 외에 다른 전문의들과 함께 환자와 가족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환자가 호소하는 기능 저하를 의학적 차원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역할을 재활학과 전문의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친 그때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주기, 질환 전주기에 걸쳐서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 언제나 그리고 그 기능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 영국의 국가보건의료 서비스인 NHS는 조금 더 앞서가고 있기는 한데요. 파킨슨 우리가 흔히 알듯이 스트로크나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뇌손상과 같이 갑자기 생겨서 조기 개입을 하고 재활 치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나 파킨슨 질환 같이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도 빨리 진단해서 재활 치료에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고 생애를 통틀어서 아까 말해 주신 뉴로 팔리에이티브 케어까지 이 시계열적으로 롱지튜디널한 접근을 이미 계획하고 있고 또한 이 각 시기마다 어떠한 치료들을 제공할지를 피쉬 모델과 도넛 모델로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좋은 모델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킨슨 질환에 대한 재활의료의 측면에 있어서는 대한내시경재활의학회에서 이미 2020년에 전문가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최근인 2024년에 파킨슨 파운데이션의 리헵 태스크포스에서 이러한 전문가 합의문을 권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두 권고문들이 매우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강론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서 말씀 주신 내용들과 비슷해서 총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 질환을 위한 재활의료는 운동 질환이긴 하지만 단순히 운동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물리치료적 접근, 작업치료적 접근, 인지행동치료적 접근, 연화치료적 접근, 언어치료적 접근, 보조기기적 접근 등
환자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재활의학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 접근이 파킨슨 질환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학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문가 권고문에서는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직역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임상심리 등이 있고, 더불어서 영양사, 운동생리학자, 간호사, 사회사업가 등 다양한 직역이 환자를 포괄적으로 이제 치료하기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그럼 환자에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는데 어, 어떤 치료를 제공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제공하고, 그리고 그걸 무엇을 목표로 언제까지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이러한 치료 제공하고 저거 제공하고 저거 제공하고 이렇게 그냥 서비스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 파킨슨 환자에 있어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활의학적 포괄 재활 평가와 정기적인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재활의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평가와 목표를 위해서는 이른 시기에 재활의학 서비스에 대한 이제 의뢰가 있어야 되고, 단순한 운동기능 평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동작, 인지, 의사소통, 연하기능 등 포괄적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서 진단과 진행 단계에 따라 개인별로 맞춤형 재활치료의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활의료 서비스는 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보건복지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정기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파킨슨 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의료 서비스와 현실을 고민해 볼 때,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면 필요한 재활의료 서비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모델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주로 파킨슨 환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재활의학이 발전되어 온 뇌졸중이나 뇌손상, 척수손상과 같은 사고 이후 급성기 재활 치료와 회복 요양으로 전달되는 체계가 아니라, 외래에서 큰 이상 없이 지내던 환자분들이 점점점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기반 외래 재활 진료가 주가 되고, 이 속에서 외래 진료 및 포괄적 재활 기능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운동 기능만을 축약해서 본다면 고했냐 그레이드 1 정도라면 우리 환자를 평가, 체크업하고 실질적으로 환자가 이제 운동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내 집 근처에서 예를 들면 보건소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이나 통합 건강 증진 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집 근처에서 꾸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정기적인 재평가로 진료실에서 확인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행하여서 장애 등록이 되게 된다면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을 통해서 집 근처에서, 연고지역에서, 지역사회에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약물 치료를 포함해서 의료기관 내 외래 재활 진료가 병행될 수 있고, 흡인성 폐렴이라든지 다양한 내과적 질환, 그리고 기능적 저하가 급성으로 있을 때는 단기간의 입원 재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면서 돌봄 및 유지기 재활로의 이제 연계가 필요한 이러한 체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때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의료 비용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연하재활 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지 비용에서는 이동권 서비스,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한 장기 요양이라든지 다른 이제 건강보험 외의 서비스로는 재활운동 및 체육, 건강증진 운동 교육 등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여기 협회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위주의
입원 재활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래 재활 진료에 대해서는 이제 틀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파킨슨과 같은 대행성 질환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원이라든지 기능 장애를 더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래 주간 재활 치료 운영이 어렵다는 것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더라도 왜 재활 치료 안 해주지? 그리고 나는 뭐 특별히 할 게 없다고 하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나는 집 근처에서 계속 관리를 받고 싶은데 그것들을 보건소에서 가도 뇌졸중 환자는 있고 치매 환자는 있는데 파킨슨 환자 프로그램은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 또한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에 있어서는 이제 막 제도를 준비해 나가는 단계인데요. 이것들을 이제 아마 올해 그 시스템이 정비되고 내년에는 인력을 육성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 시행이 될 텐데, 그때 파킨슨 환자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초기부터 중기 말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재활의료 평가를 통해서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그 정성적 조사로서 파킨슨 질환 환자를 진료하고 계시는 뇌신경재활학과 전문의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매우 강론적인 얘기들이지만 정성적 내용들이지만 그 디테일이 중요하니까 이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때 행위 항목이 되게 부족하다. 외래나 입원해서 내가 치료를 해주고 싶은데 그 외래는 하루 한 번, 입원은 하루 두 번, 또는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른 행위 기준이 매우 타이트하기 때문에, 특히 장기간의 재활 치료를 방지해온 그동안의 뇌졸중 재활 치료에 포커싱 되어 있던 뇌신경 재활 치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또한 따라서 장기 처방을 하면 삭감을 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또한 이 뇌졸중이라 그러면 입원 재활 치료가 우선이지만 파킨슨은 외래 재활 진료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외래 재활 진료를 활성화해서 운영하는 곳, 통증 재활이나 도수 치료 말고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래 재활 치료실을 운영한다는 것들이 실제 건강보험 수가나 정책 제도와 잘 맞지 않는다는 것들이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의뢰와 재활 의뢰가 적고 너무 늦는다는 이러한 얘기들도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의 오해를 좀 풀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어려운 점들은 뇌졸중 환자와 달리 파킨슨 환자의 장애 진단의 정도와 시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이상 운동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보조 서비스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파킨슨 질환 재활에 대해서 환자도 신경과 의사도 재활의학과 의사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와 우리끼리의 널리지 트랜스퍼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오늘도 많이 말씀해 주신 초기의 그룹 운동 교육, 또 오늘은 얘기되지 않았지만 만성기 방문 재활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분명히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며 이걸 위해서는 퇴행성 만성질환 환자와 외래 재활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기적인 포괄적 재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 또는 건강보험 외 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위한 적정성 평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개선 방향을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파킨슨 질환 재활 의료에 대한 지식 확산이 이제 전문 과목 내에서도 그리고 환자와 대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경과와 재활학과의 협업이 보다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그 지역 건강보험 외 서비스든 건강보험 서비스든 무언가를 이용하기 위한
이동권 보장에 대한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가 단순한 뇌졸중 환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상운동을 가진 환자분들의 특성을 보완한 이동권 보장 방안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이고, 의료 기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현재의 뇌졸중, 척수 손상, 근골격 진상의 입원 기반 재활 의료를 현재 이제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외래 기반 재활 치료로, 재활 진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입원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 요양 돌봄으로 가는 시기를 늦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외 재활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정기적 포괄적 기능 평가를 통해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적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활의학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외 재활의학적 서비스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이 결국 지역사회 기반 재활치료 CBR이라고 하는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활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체활동 장려 사업,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파킨슨 질환 특이적인 프로그램이 보급된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파킨슨 질환 환자를 위하여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지침서나 시범 사업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이제 내년쯤에는 그 인프라 구축, 즉 이것들을 시행할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프로그램을 지금 국립재활원에서는 준비 중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이 장애인 재활 운동과 체육 프로그램에서 파킨슨 질환 환자를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함께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육성된 전문 인력들이 다시금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건강보험에서 외래재활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수가도 없고 행위도 없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매일 이러한 어떤 잘 안 이루어지면 보험 급여의 문제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행위로 해결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퇴행성 만성 질환, 즉 질환이 아니라 기능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현재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단위 수가 제도가 이러한 파킨슨 질환 및 외래 재활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면 다양한 증상을 가진 파킨슨 환자 또는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의 외래 재활 진료를 위해서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는 현재 있는 수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범 수가로서 적용해 본다면 실제 우리 파킨슨 질환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처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기준에 안 맞아요, 오래 처방하면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하나의 대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원 기반이 아니라 외래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재활의료가 파킨슨 환자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